함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232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2016 K리그 총 결산을 보내드렸는데 아직 전북 현대 시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정말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바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첫 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는 알 아인인데, 자, 전북이 10년 전에 마지막 우승 트로피를 들었어요. 그 장지현 의원이 어제죠? 어제 그 경기에서 예측할 때 타이밍 같은 걸 좋아해요, 장 의원님이.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제는 이때쯤은 이 팀이 한번 이길 때가 됐다. 이런 거 우주의 좋아하거든요. 기운이. 그래서 갈 때가 됐다. 장지현 의원의 혼에 대해서는 내가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그 표현을 제가 좀 빌려서 얘기하면 이번에는 이제 전북이 우승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북 넥타이. 아, 그런 큰 의미가 있었군요. 네. 자, 사실 지난번에 서울과의 경기에서도 첫 번째 경기에서 크게 이겨나서 두 번째 경기 패에도 올라갔잖아요. 그런 만큼 이 홈에서 1차전 승리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자, 저희 원투펀치에서 전북 현대가 강한 점, 전술적으로 전력적으로 강한 점은 여러 번 짚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결승에서 특별히 좀 주의해야 되거나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일단 1차전은 원정골을 허용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특히 전북처럼 홈 경기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운영을 하는 팀들, 이런 팀들은 이제 원정 실점을 한 골에서 두 골, 많으면 이제 두 골까지 할 경우에는 상당히 2차전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골을 넣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알라인은 공격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측면에 있는 윙어들인 J리그 가시만틀러스 출신의 이 까이오 루카스 선수, 왼쪽 윙어인데 아주 기술도 좋고 순발력이 좋은 선수고, 오른쪽 윙어인 콜롬비아 출신의 아스프리아, 아주 빠른 선수입니다. 로페즈처럼. 그리고 이제 J리그 산프레체 시절에 작년에 골 엄청나게 많이 넣었던 더글라스 선수가 톱에 있는데, 이 외국인 선수들이 일단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무지 빠르고, 더글라스는 득점 능력이, 결정력이 있고요. 체격 조건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우리가 가장 또 경계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오마르 압둘라흐만. 이 선수가 네.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상당히 아주 재치 있는 왼발 활용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 지역에서 너무 수비 밸런스, 수비 숫자를 좀 적게 가져가는 상황에서 수비 전환될 때 문제가 생기거나 미스가 나올 경우에 상당히 위험한 실점 위기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1차전은 일단 전체 180분 경기로 보고 조금 안정적인 운영을 그래도 홈이지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홈에서 이기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장지현 의원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밸런스 있는 경기를 해야 그렇죠. 된다라고 밸런스 있는 이제 경기를 좀 알아듣겠는데, 네. 그 말씀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전북의 어떤 통상적인 압박 스타일을 보면 약간 이것을 이제 투쟁적이라고 좀 좋게 평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약간 이제 불안한 대목이 뭐냐면 약간 맨투맨 상황이 빚어졌을 때 뭔가 조금 성급하고 아주 투쟁적으로 달려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제 아라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아라인이 기본적으로 개인 전술들을 평균적으로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 많고, 또 삼각대형, 이 트라이앵글을 자주 만들면서 특히 사이드 쪽에서는 순간적으로 탈압박을 잘 해내는 팀이에요. 그래서 전북 선수들이 어떤 콤팩트한 간격이라든가 대역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개별적인 압박을 이제 맨투맨처럼 성급하게 들어갈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의 탈압박에 순간적으로 한쪽이 무너질 수가 있고, 또 이제 우리 대표팀 말씀드릴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한쪽이 무너질 때 또 이쪽으로 달려들다가는 반대편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위기가 초래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까이오 선수, 아스프리아 선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까이오 선수는 우리의 레오나르도 선수와 상당히 비슷하고요. 아스프리아 선수는 로페즈 선수와 비슷하다.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두 선수가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데, 까이오 선수는 오른발 능력이 일단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왼쪽에 있다가도 중앙 쪽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슈팅을 많이 시도를 하겠죠. 그런데 이 선수에게 약간 이제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될 대목이, 접고 들어오면서 오른발만 꼭 하는 건 아니고 오른발이 메인이기는 하지만 왼발도 어느 정도 잘 씁니다. 그러니까 그 대목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또 오른발로 아웃사이드, 아웃프론트, 바깥발 패스를
비교적 이 선수가 순간순간 재치 있게 잘 구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까이오 선수의 플레이 성향은 기본적으로는 중앙 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이제 오른발 슈팅이지만은 플레이의 다양성이 있다. 그래서 너무 또 한쪽에만 신경을 기울이고 이제 전북도 분명히 아라인에 대한 분석을 끝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까이오 선수의 동선은 너무 한쪽에만 주목하고 있다가는 또 의표를 찔리는 그런 상황을 당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아라인이 중요한 경기에서는 평상시에는 4-2-3-1 포메이션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명주 선수와 이제 바르만 같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제 2의 자리에 위치를 하면서 이제 앞선에 말씀해 주신 까이오, 오마르 선수, 그리고 아스프리아 선수, 더글라스 선수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경기가 걸리면 오마르를 가짜 9번. 그러니까 더글라스 선수를 이제 벤치로 내리고 오마르 선수를 앞으로 올리면서 이때는 이제 4-2-3-1보다는 4-3-3, 4-1-4-1 포메이션을 펼쳐요. 그러니까 그럴 확률이 더 높아요. 전북과의 1차전은 아마도 오마르 가짜 9번이 나올, 일단은 선발로, 물론 이제 더글라스 선수를 이제 추후에 투입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마르 가짜 9번을 놓고 이명주와 아메르 선수를 약간 앞으로 이제 포진을 시키고 바르만 같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제 뒤쪽에 지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북과도 포메이션도 상당히 유사성이 있죠. 그런데 가짜 9번의 오마르라는 점을 우리는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오마르 선수가 이제 창의성과 볼 간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 수비를 끌어내면서 결국은 가짜 9번의 역할에 그렇죠. 굉장히 충실해요. 그리고 오마르 선수가 상대 수비를 끌어내릴 때 아스프리아 선수가 직선적인 뒷공간 돌파를 다다다다다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까이오 선수가 돌아 들어간다든가, 오마르 선수가 내려왔을 때가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그리고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 팀이요, 잘 쓰는 게 강팀하고 승부를 할 때 오마르를 가짜 9번 역할로도 쓰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가짜 오마르 압델라만을 투입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팀, 이게 이제 그 형이 있어요. 그 M 압둘라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하메드 압둘라. 모하메드 압둘라만이라고 이제 둘째 형이에요. 큰 형도 있어요. 큰 형 칼레드 압둘라만은 네. 잘 안 나오는데요. 둘째 모하메드 압둘라만이 생긴 것도 비슷하다면서요. 머리 스타일도 네. 똑같아요. 헤어스타일이 일단 코가 좀 커요. 네. 그 선수가 나와서 헷갈리게 할 때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네. 지금 전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스갯소리죠. 우스갯소리인데 어쨌든 가짜 9번 말고 가짜 압둘라만 가짜 오마르. 가짜 압둘라만. 어쨌든 간에 한 의원님이 말씀해 네. 주신 이제 최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중요한 경기 때는 가짜 9번 역할을 하고 도글라스를 벤치에 앉히긴 했어요. 네. 쓰진 않았었는데 뭐 지금 저희가 녹화는 목요일입니다만 예상 베스트를 어느 정도 대응에 맞게 이렇게 나오면 플랜 A, 이렇게 나오면 플랜 B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허리 라인에 이호 선수는 부상으로 이미 아웃이 돼서 없는 상황이고 신영민 선수는 활용 불가능. 명단에서 제외가 돼서 지금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허리 라인에 장윤호 선수하고 또는 이제 가끔 최강 감독이 잘 쓰는 최철순 시프트, 네. 최철순 선수의 뭐 맨투맨 마킹 이런 것들을 뭐 고려를 해서 최철순, 장윤호를 뭐 두 명을 놓고 약간 4-2-3-1처럼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최철순이나 장윤호 선수 한 명 놓고 김보경, 이재성 다 놓고 이렇게 뭐 운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상대방의 라인업에 맞춰서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경기 운영도 변화할 수 있거나 스쿼드를 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예상된 어떤 정보력, 이런 것들도 좀 면밀하게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네. 이제 여기서 요 대목에서 하나 추가 말씀드릴 것이, 아까 오마르 압둘라만 선수 가짜 9번 설 때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능력이 아주 출중하고,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킬 패스를 또 터뜨리는 능력까지도 이 선수가 겸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최철순 선수가 상대 에이스 킬러처럼 이런 선수가 등장했을 때 항상 이 선수를 이제 괴롭히면서 따라붙는 역할을 많이 맡을 적이 있는데, 만약에 최철수 선수에게 오마르 선수를 맡기게 된다면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맥락과 비슷해요. 성급하게 나가다가는 그렇죠. 오히려 그 역습을 뒤쪽을 당하는군요.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이 R라인이 노리고 있는 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팀이 맨투맨 압박으로 아주 강하게 나갔을 때 그때 이제 벗겨지는 거를 우리가 순간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선수들이 라인업을 봤을 때 물론 분석들을 하고 가있으면 조금 헷갈려하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압둘라흐만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마르 압둘라흐만은 그 에이스다라는 네. 걸 알고 있어야 되고, 머리 스타일하고 외모는 똑같은데 모하메드 압둘라흐만은 그 형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이 선수는 이거는 네. 오른쪽 윙어로 좀 많이 뛰는 선수고 쓰는 발도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약간씩. 그리고 아메르 압둘라흐만 있어요. 아랍에미리트
국가대표 중앙 미드필더. 형제는 아니죠, 이분은. 이 선수 형제가 아니에요. 네. 다른 선수예요. 이명주 선수랑 이제 같이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있어요. 근데 아멜 압둘라만을 보고 그냥 압둘라만 막 이렇게 헷갈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선수들이 농담 삼아 한 얘기입니다만 네, 농담 속에 진담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볼 때 선수 개개인의 능력을 봤을 때 물론 이명주도 있고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만 우리 전북하고 하나하나 놓고 봤을 때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전북이. 전북이 예. 저는 살짝 앞선다고 예, 봐요. 절대 예, 떨어지고 살짝 그런데 앞설 수가 그 차이가 있어요. 뭐 현저하다거나 그런 건 결코 아니고 네. 이 팀도 아주 밸런스가 좋고 잘하는 선수가 맞습니다. 많은 팀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장 의원님 말씀대로 비교해 보면 전북이 적어도 뒤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이라도 우위가 있을 수 그래서 있어요. 이제 오마르 압돌만 같은 성향은 제가 이렇게 경기를 봤더니 부딪히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철순 같은 카드의 맨투맨은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요. 이 선수 아주 거칠게 다뤄주고 붙어주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측면 윙어들, 외국인 용병들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측면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박원재나 김창수 선수 측면 수비수들이 지금 존재합니다만 전북이 예전에도 너무 1대1로 붙여놓으면 솔직히 말하면 김창수나 박원재 선수가 과연 이 두 명의 용병과 싸울 수가 그거는 있겠느냐. 걱정이 되죠.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커버 준비가 돼 있어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장윤호 선수가 됐던 뭐 김보경, 이재성이 나올 경우에 측면 커버를 같이 할 수 있는 또는 윙어들 레오나르도를 선발로 기용하지 만약에 않는다면 수비력이 좀 있는 뭐 선수들 많잖아요. 전북에 고무열 선수도 있고 여러 측면 수비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운영까지도 견제는 하고 있어야 된다. 1차전은 그런 1대1 싸움까지 나가지 않도록 압박을 좀 조직적으로 짜임새 있게 좀 잘하고 그리고 또 특정 선수 같은 경우는 결국 오마르 압돌라만의 왼발을 막아내면 외국인 용병들이 좀 죽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또 전략적인 수비 방식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한다면 뭐 좋은 결과가 또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합니다. 네, 전북이 이제 주의해야 될 거 이제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적인 세트 플레이는 역시 김신욱 선수가 포진해 있는 전북이 이 팀보다 앞섭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도 이제 수비수인 이스마엘 아메드 같은 선수는 장신이기는 하거든요. 190cm가 넘고 또 모하나드 살렘이라든가 이제 공격수인 더글라스 같은 선수들이 또 180대 중반 정도의 신장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김신욱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우즈베키스탄전에서도 드러났듯이 당연히 이제 고공폭격이나 이런 데서는 전북이 강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럼에도 전북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상대의 프리킥 같은 건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킥 잘해요. 띄워서 헤딩으로 하는 플레이는 전북이 더 우위에 있지만 직접 프리킥으로 넣는 솜씨는 이 팀이 굉장히 강한 팀이에요. 여기에는 오마르 압둘라흐만의 왼발뿐만 아니라 더글라스 왼발. 더글라스도 왼발이 좋은 선수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까이오 선수는 또 까이오의 오른발이 좋은 오른발. 선수고 그리고 볼이 흘러나갔을 때는 우리 이명주 선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명주 선수 중거리에 일가견이 있죠. 그리고 그 뒤쪽에 포진하고 있는 바르만이라는 수비형 미드필더도 왼발 중거리포가 강해요. 그래서 이 팀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왼발 오른발이 밸런스가 좋게 킥 능력이 좋은 선수들로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위치에서 괜히 파울해서 상대에게 프리킥을 내준다거나 혹은 흘러나가는 볼 세컨볼 리바운드를 상대에게 내주면서 상대에게 중거리볼을 얻어맞는다거나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킥 능력에 있어서만큼은 전북에 뒤지지 않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1차전에서 무조건 끝내겠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전북 구단이 그리고 선수들이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다득점으로 승리를 하겠다는 건데 그런 건 아닐 거고요. 1차전에 그런 자세로 그런 자세로 그리고 하겠다. 가급적이면 좀 스코어를 벌리면서 이기는 게 목표이긴 하겠죠, 사실은. 네. 네. 그래서 홈이니까 홈에서만큼은 전력을 다해서 진짜 실력차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제 네.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거는 주심이 결정이 됐는데 편견을 갖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전북 경기를 이제 옛날에도 관장을 했던 주심인데 전북에게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고려를 해보자면 전북이 또 의욕이 지나치면 이게 약간 오버가 되면서 좀 안 좋은 상황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전북이 6명의 선수들이 이번에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얘기를 하는 기사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R 라인이요.
아라인도 5명의 선수가 차출이 됐어요. 네. 이번에 5명의 선수가 차출이 됐는데 그것도 이제 이 아랍에미리트가 아주 중요했던 이라크전 네. 이 2대0 승리, 이 승리가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네. 중요했던 승리고 이걸로 인해서 4명의 선수가 아라인 선수가 주전으로 나왔습니다. 오. 그러니까 5명의 선수 중에 안 뛴 선수는 측면 수비를 보는 파우지 선수 한 명이 이제 벤치에 있었고 중앙 수비 조합이 아랍에미리트 대표 조합이에요. 모하나드 살렘 선수와 이스마일 아메드 선수. 그리고 여기에 아까 이제 구별에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압둘라흐만 형제가 다 아랍에미리트 이라크전을 네, 다 뛰었기 뛰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전북 선수들은 6명이 뽑혔지만 그 정도로 활용은 안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홈이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전북이 체력전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대표 차출이 많기는 했지만은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체력전, 제가 장기전. 그 압둘라흐만을 조금 헷갈려하지 말라고 또 한 이유가요. 우마르 압둘라흐만이 이라크전에서 약간 허리를 다쳤다는 지금 얘기가 있거든요. 네, 얘기는 네, 그래서 있었죠. 혹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네. 이 선수가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럴 때 네. 둘째 형인 모하메드 압둘라흐만이 쓱 나오는 M 예, 압둘라흐만이 M. 나왔는데 선수들이 그냥 대충 라인업 보고 오마르 이러지 말라는 얘기죠. 그 선수가 둘째 형 모하메드 압둘라흐만일 수 있으니 라인업을 꼼꼼히 체크를 하고 네, 이렇게 들어가라. 근데 이 모하메드가 만약 이제 조커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오마르가 정말 쉬는 경우에는 모하메드가 바로 선발 투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약간 스타일이 달라요. 스타일이 좀 달라요. 쓰는 주 발도 조금 다릅니다만 그 스타일상으로 봤을 때 오마르 선수가 좀 지단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오마르 선수는 사실 아시아권에서는 전형적인 스타일로 봤을 때는 지네딘 지단과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하메드 선수는 약간 그 윙어 같은 이제 돌파형과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형제가 좀 정말 유사한 외모를 갖고 있지만 이 선수를 막는 것과 이 선수를 막는 것은 방식이 이 달라요. 선수의 이제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차이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될 네, 겁니다. 저희 원투펀치에서 보내드리는 압둘라흐만의 분별법 여러분 팬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리그에서 각기 다른 팀들을 응원하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만큼은 모두 한 마음이 돼서 전북 현대를 응원할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마치기 전에 두 분도 좀 응원 메시지 전북 현대 선수들한테 그리고 구단한테 좀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 전북현대가 올 시즌에 뭐 징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리그에서도 우승이 좌절이 됐고 네. 선수들이 무슨 죄입니까? 지금 뛰는 선수들이 몇 년 전의 일인데 네. 선수들 뭐 리그에서 어떻게 보면 결실을 못 얻었기 때문에 이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네. 모처럼 얻은 기회 지난번 알사드전을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네. 그러한 악몽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해주십시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승할 때가 됐습니다. 이번이 정말 우승을 해야 되는 또 때라는 생각이 들고 전북의 지금 전력 그리고 뭐 분위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정말 우승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승하십시오. 네. 아시아에서 가장 큰 트로피를 전주성으로 갖고 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전북 현대 우승 꼭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3부는 저희가 또 재미있는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예상외로 부진한 팀 혹은 선전한 팀을 저희가 꼽아봤는데요. 3부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